갑니다. 일단요, 제가 먼저 발제를 좀 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통령은 5년 단임제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뭐 지방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뽑고 그러니까 2년 이걸로 이제 국회의원 총선 지선 총선 지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예, 이 대통령서가 4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거랑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5년이다 보니까 이 5년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안 맞는다. 안 맞아요. 네. 사이클이 안 맞아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정권 교체는 됐는데 국회 의석은 그렇죠. 여전히 그 이전에 그걸로 남아 있는다든가 그런 불일치 뭐 등등 해서 그럼 요번에 지금 내후년에 2026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딱 1년만 줄이면 그러면 지방선거 때 차기 대선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4년 중임까지 2번 연속하는 것까지 허용을 해주자 미국식으로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그게 아니고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안을 두고 나왔어요. 이거 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오로지 이재명 때문이죠. 어. 지금 사이클 계산해 보면은 재판이 요번에 이제 1심 선고가 2건이 나잖아요. 네. 아무리 늘리는 거를 계산을 해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다음 대선까지 못 끌어요. 그죠? 그 전까지 확정 판결이 무조건 나요. 제일 누가 잘하냐? 민주당이 알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사법 리스크를 대선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뭉개고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윤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겠다라고 하다가 1년 줄여 갖고 안 되겠네. 그럼 이제 2년 줄여야겠다. 와, 무슨 헌법을 뭐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구 변호사님 예. 이제 이번 달 15일에 공직선거법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반드시 지켜라. 맞습니다. 이게 또 그 지시도 나왔죠. 나왔고요. 네. 그러면 암만 늦어도 1년 안으로는 확정 판결까지.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옵니다. 암만 늦어도. 암만 늦어도 1년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3으로 따지면 6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대법원장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법원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 보세요. 네. 아까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화영 재판 얼마나 질질 끄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항소심을 5개월 만에 끝내요. 그 큰 사건이. 네. 그 큰 사건이 5개월 만에 항소심이 끝나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거보다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거는 한 석 달이면 끝나요. 항소심이. 진짜 끝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원래 사이클을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 개헌은 2026년 5월 지방선거에 그런 개헌이 되더라도 그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버리면 출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 때문에 그렇죠. 1년 임기 단축해서는 안 되겠다고 뜬금없이 2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당이에요. 이게 이런 진짜 당이. 이게 네. 헌법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치공학적으로 나 사법 리스크 벗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야? 헌법? 무슨 헌법 따위 이렇게 그냥 개정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앞으로 그걸 그렇게 고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쭉 3년이 돼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가 뭐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게 뭐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피할 때 타이밍이 3년으로 줄여야 돼? 그럼 줄여. 이거예요, 지금. 아니 감독님 이 개헌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그게 결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기자회견하고 있는 사진 있으면 한번 찾아갖고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사이클을 맞추고 미국식처럼 4년 해갖고 2번까지는 가능하다. 이러면 이게 그럴듯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솔직히 개헌을 하는데 이재명의 개인 정치적 이익 때문에 개헌을 하자? 그렇죠. 현행 대통령 임기를 1년도 아니고 2년을 줄이자? 이재명 조기 대선도 네. 1년 단축 조기 대선은 출마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2년 단축 조기 대선을 해야지만 된다? 네.
아, 친목계 규칙도 이렇게는 안 정해요. 그렇죠. 조기 축구에도 이렇게는 운영 안 합니다. 그럼요. 큰일 예. 나는 일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헌법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안 좋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임으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식으로 하자. 그래서 4년 중임으로 바꾸자라는 음. 거에 대한 논리는 헌법 이론적으로 쭉 있었는데 예. 4년 중임이 아니라 3년에 대한 얘기는 정말 단 한 번도 논의됐던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헌법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음. 그냥 오로지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등장한 얘기고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4년 중임으로 맞추는 건 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4년 후에 만약에 단임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는 이 임기 끝나면 어차피 그냥 더 이상 없는데 뭐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평가를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내가 다시 평가를 받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 임기에 대해서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잘 하게끔 하는 네. 요인이 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걸 4년 중임으로 바꾸자라는 논리가 있었던 건데 그 논리는 헌법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정치적 평가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네. 들어오니까. 근데 3년 얘기는 정말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헌법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3이라는 숫자는 나와 본 적이 없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 국회의원이나 뭐 지자체장이나 뭐 다 4년 하는데 대통령이 3년 만에 바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근데 그 뭐 요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이게 헌법 법리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통과는 네. 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개헌은 굉장히 가중 요건이 돼 있기 음.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 그렇죠. 이상의 찬성으로 그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국민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차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 모두의 공감대 하에서 개헌을 하라고 우리 헌법에서 시스템이 짜여진 거기 때문에 그 정족수도 굉장히 가중이 돼 있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차치하고 절차는 이제 그렇게 어렵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냐는 게 이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은 5년 단임이다라고 네. 규정이 돼 있고 헌법 개정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에 관한 사항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 이 해석상 이게 임기에 대한 게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냐 마냐 요게 있는데 지금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늘리는 방식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줄이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는 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걸 파고들려는 거죠. 왜냐? 탄핵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법적으로 탄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될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탄핵은 법적으로 안 되고 역풍만 부니까 이걸 우회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8명이 무너져서 그렇죠. 대통령 탄핵 소추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 거기는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헌법재판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구성이.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헌법재판관 로는 탄핵 소추안이 그 인용될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될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론전을 하는 것도 국민 지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개헌을 밀어붙이는 동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를 우회해가지고 실질적 탄핵을 이루겠다라는 건데 이 입장 자체가 대단히 불순한 거죠. 여기에 3년까지 낀 거는 완벽하게 이제 자기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탄핵이 안 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의 구성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유사하게 그 문제가 됐던 게 노무현 그 당시 대선 캠프에서 써낸문 사건과 연루된 게 그게 있었죠. 그게 측근 비리, 써낸문으로부터의 무슨 그 불법 자금 수수 이제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로 거론이 됐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 캠프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내용이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임기 개시 이전에 있었던 얘기는 설령 그런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 아예 심리 조차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도 딱 배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임기 개시 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꼼수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기 단축 개헌을 그래서 이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일각에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이 장경태, 민형배, 문정복, 김용만 이게 다 뭐 친명들이고 이제 조국당에서는 황운하 뭐 이렇게 해갖고 11월 1일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되며 국민적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마지막 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했다 하면서요. 장경태가 또 마이크 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다. 대통령 징계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활용한 절차다 하는 거고요. 이 헌법의 부칙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부칙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구상이라고 본인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년 중임제로 바꾸는데 뭐 하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만 현행 5년 단임제는 유지하고 그걸 사이클 맞추는 것도 아니고 5년 단임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헌법 조항이 아니라 본문이 아니라 부칙 개정만 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임기만 아주 예외적 케이스로 2년 줄이자. 3년 하고 끝내라. 진짜 헌법을 뭘로 하는지. 진짜 헌법을 진짜 무슨 뭐 엿장수 맘대로 저렇게 해도 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는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죠. 헌법 개정으로 벗어나겠다. 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지금 안 되니까 저래요. 예.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는 건 결국은 민심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맘만 먹으면 다 하는데 왜 국회를 내버려 두고 장외로 나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법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법리 뭐 증거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광장으로 나가는 건 사실 이제 논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제 분노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도 하나만 먹혀봐라. 이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에서 알잖아요. 어떤 우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논리나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휩쓸려 갔던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 봤던 거 가지고서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하고 싶겠지만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벗기 그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부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줄인다? 정말 진짜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별하별 듣다 진짜 살다 별 진짜 아이 참 진짜 참 참담합니다. 이 어떻게 공당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그래서 요새 나 부끄러워져요. 그럼요. 네. 저는 진짜 역사는 발전하고 세상은 더 이렇게 발전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수준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굉장히 무너져 내렸던 게 그냥 스스로 이 정도 얘기는 부끄러워서 안 할 법한 얘기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면은 예. 그거를 왜 잘못됐는지를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거를 왜 저거를 머리 굴려가지고 반박하고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지적해야 되나. 그냥 스스로가 그게 해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을 네. 이만큼 떨어뜨린 거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아버지 당이다. 이재명. 그러니까 헌법도 북한이 그렇잖아요. 저 수령님 밑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수령님이 헌법의 그 규정에 맞춰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 그 헌법은 수령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른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당원 당규 다 뜯어 고쳤잖아요. 당원당. 근데 뭐 헌법도 뜯어 고치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니에요? 헌법을 민주당 당원 당규 취급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딱 그거예요. 와, 어떻게 이러지? 오늘 야마가 뽑혔습니다. 개헌을 당원 당규 개정 정도로 생각하는 민주당. 와, 네.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요. 와, 그때 공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원 당규에 대해서도 비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하듯이 헌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는 그러니까 헌법 당원 당규 고칠 때 그 민주당도 원래 대선에 나갈 사람은 당 대표직 1년에 예. 저희 당은 이제 1년 반이에요. 네. 근데 이거 민주당은 1년입니다. 그 1년에 하면은 2027년 3월 3일이 대선이니까
예? 응. 2026년 3월 3일은 그만둬야 되는데 지방선거는 5월에 있잖아요. 네. 5월인가 6월인가 이게 네, 네, 5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공천권을 그렇죠.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예외 조항을 뒀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민주당 당원 당규 음. 이재명 어버이에 한해서만 이재명 어버이에 한해서만 그냥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법도 그런 식으로 고치자. 참 살다 별전. 그러니까요. 옛날에 뭐 위인설관 얘긴 들어봤어도 네. 위인설법이란 말 요새 막 등장하잖아요. 그죠. 위인설법. 뭐든지 이재명의 이익으로 라고 해가지고 법을 막 뜯어고치고 당원 당규 뜯어고치고 이제 네. 헌법까지 그냥 법 중에 최고법이라고 하는 헌법마저도 이제 유린을 이렇게 하려고. 유린하는 거죠. 유린하는 예, 거죠. 진짜 헌법 유린이에요. 이거. 유린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이 나라 전체와 국민을 모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설계도예요. 헌법이라는 그렇죠. 거. 우리나라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그 역사의 모든 축척이거든요. 거기에 그게 딱 공감대로 담겨 있는 게 헌법인데 그거를 누구 한 명을 위해 가지고 뜯어고친다? 그 우리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요, 이게 뭐 여기 다 친명들 아니에요. 장경태, 민형배, 문정복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약간 거리 두고 있어요. 그건 뭐 개인 의견들이지 뭐 당론은 아니다. 그런데 못 뻔할 뻔짜죠. 뻔할 뻔짜죠. 아니 뭐 위에서 싫어할 것 같으면 아버지 표정만 봐도 알 텐데.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코딱지도 파주는 당인데. 예. 이거 뭐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예? 저거 너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예. 자기들끼리 척하면 척이고 뒤에서 뭐 잘하고 있어 분명히 이러고 있을 텐데 무슨 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저걸 놔두는 거 역시 그냥 그렇죠. 동조하는 거죠. 네, 아니었으면 아니라고 했고 네. 그러지 말아라고 주의 줬겠죠. 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주제.